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달러 패권의 세 번째 이야기로 1편에서 국제유가는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중동전쟁 당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꼬셔 유가를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이 지켜줄게 하면서 밀약을 맺으면서 그 후 쭉 국제유가는 달러로만 거래하였고, 이걸 거부하는 국가들 이란, 베네수엘라, 중국 등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기까지 제1차 중동전쟁부터 4차 중동전쟁까지, 그리고 페트로달러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대립 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배신을 때린 영국이 문제 해결을 국제연합에 위임하였는데요. 이에 유엔은 1947년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2개 국가로 독립시키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유대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선포하게 되었고, 이에 아랍 국가들이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지면서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1차 중동전쟁은 아랍 측은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이 참전하여 대규모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 초기 아랍 측이 우세하였으나 아랍 진영 내 불화가 일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적극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차 중동전쟁은 1948년 11월 6일 유엔에서 휴전 결의가 채택되면서 일시 중지하였고, 다음해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면적이 56%였는데 1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의 80%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2차 중동전쟁은 1956년 이집트 나세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경영권을 소유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1956년 10월 29일 시나이 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이집트 공군기지를 거의 전멸시켰고 수에즈운하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 세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면서 중립을 선언하였고, 소련도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1956년 11월 전쟁은 중지되었으며,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철수가 결의되면서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가 인정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이겼으나 수에즈운하는 빼앗겼고, 반대로 이집트는 전쟁에는 졌으나 수에즈운하 국유화는 성공한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것은 미국이죠. 수에즈운하 운영권을 영국과 프랑스에서 빼앗아서 이집트에게 주면 좀 더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빈번한 충돌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는데,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1967년 4월 1차 중동전쟁의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고원 일대에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면서 일방적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리아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집트가 아카바만의 입구인 티란 해협을 봉쇄한 것을 계기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가자지구, 구 예루살렘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를 새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지배에 들어간 영토의 면적은 이스라엘 독립 초기의 8배가 넘는 10만 2400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난민이 급증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2000년간 살았던 땅을 거의 대부분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국제 정세로도 안 되고 유엔에 맡겨도 안 되니까 테러를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드디어 오일 쇼크가 시작된 4차 중동전쟁 차례인데요. 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과거 3차례 중동전쟁에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1973년 10월 6일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의 양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 피해가 막심했으나 개전 6일 만에 반격을 시작하면서 초기 열세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유엔에서 미국과 소련의 결의로 휴전이 성립됐는데, 지금부터 4차 중동전쟁과 오일 쇼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무기화 정책으로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로 1973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의 6개 석유 수출국인 오페크 회의에서 원유 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걸 시작으로 1973년 10월 6일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원유 생산을 5%씩 감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70년 초 배럴당 2달러 59센트였던 원유 가격이 1년 만에 11달러 65센트로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당시 제 기억도 한등 끄기 운동, 변기에 벽돌 넣기 운동 등을 기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걸로 인해 영국이 망해서 IMF 구제금융까지 받게 되었듯이 1975년에 서방 선진국조차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오페크는 서방의 국제 석유 자본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잡게 되면서 자원민족주의를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초기 원유 채굴을 서방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채굴권을 장악했었거든요. 1974년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미국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대신 원유의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비공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안전 보장을, 미국은 페트로 달러로 인해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를 달러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전 세계는 국제 유가를 수입하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비축해야 하게 되었거든요. 달러 패권은 미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첫째로 달러를 발행하여 수입품을 무제한 사올 수 있으니 무역 적자를 무리 없이 메울 수 있으며, 달러를 통한 다른 국가에게 경제 원조를 하거나 경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겠죠. 또한 전쟁도 달러를 지원하면서 대리 전쟁을 치를 수 있게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월남전 때 한국군이 참전한 대가로 경제 원조 및 달러로 국군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이 달러는 윤정기로 찍어낸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위해 브레튼 우즈 협약과 군번이제 폐지에 이어 페트로 달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 시리즈의 첫 번째, 국제 유가를 통한 달러 패권. 두 번째, 브레튼 우즈 협약과 군번이제, 나아가 군번이제 폐지.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페트로 달러 장악으로 인한 달러 패권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달러 패권의 설계자 로스차일드가의 세계 지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